이번 대선에 보여준 민심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론과 민심. 여론조사계 최강조합 윤찬조합 모셨습니다. 이강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 정말 바쁘셨어요.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오늘까지 선거 결과 분석하느라고 정말 입이 아프시죠? 네. 이강준 소장님도 그렇고 저도 이제 개표 방송을 하는데 몇 년에 한 번씩 뭐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이 큰 선거가 있는 전국 선거가 있는 때마다 홍역을 치릅니다. 대목입니다. 네. 대목장이에요. 우리가 한철 메뚜기도 아니고요. 네. 근데 뭐 결과가 결국은 뭐 몸이 힘든 것과 결과에 대한 몸의 반응, 정신적 반응, 네.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20대 대선의 결과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48.5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7.83%, 민심은 정권 교체를 택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여론조사를 통해서 읽혀져 온 내용이었습니까? 그랬죠. 정권 교체가 승하다는 거는 뭐 작년부터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였는데, 저는 어제 개표 결과, 출구조사 개표 결과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마 정권 교체. 네. 워낙 네. 컸어요. 네. 그거 대 우먼 파워. 예. 그 두 가지가 상당히 좀 특징적이었다. 막판 2030 여성들의 결집. 네. 이거 연대 그리고 투표로 보여주자. 이거 굉장히 좀 결정적인 장면 아니었나요? 굉장했고요. 네. 저는 이거 선거가 한 일주일이나 열흘쯤 만약에 좀 늦게 치러졌다면 네. 지금 0.78% 포인트 차이잖아요. 73. 네. 25만 표? 24만 7천 표? 네. 이거 장담하기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20대 이하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이겼어. 2.1% 이겼더라고요. 네. 놀랐습니다. 이제 그거는 우리 여론조사가 많이 놓친 부분인데, 네. 출구조사는 사람들이 응답에 정직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이미 기표를 하고 난 거에 대한 말을 한 거니까. 출구조사 엄청 정확하더라고요. 7만 3천 샘플이니까 예. 우리 1000 샘플인데 네. 이거 뭐 비교가 안 돼요. 이 출구조사는 뭐 KBS, MBC, SBS 방송 3사가 하는데, 저도 2014년 또 16년, 17년 대선까지 출구조사를 뭐 총괄 담당을 했었거든요. 근데 애당초 이제 출구조사는 잘 적중하기 위한 수순대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투표소 자체도 한 300여 개를 대선 같은 경우에 선정하면 가장 대선 최종 결과와 비슷한 투표소만 선정을 해요. 네. 그걸 뽑아내서 순서대로 투표하고 나오는 5명에 1명씩 그렇게 하고, 이제 잘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 사전 투표일 거예요. 이번에는 사전 네. 투표 보정하는 게 좀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요. 까다로워도 그걸 해내고야 마는 거죠. 그런 기술력, 또 노하우가 이제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걸 단순히 이제 엑셀에 놓고서 뭐 통계하는 처리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의, 또 이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까지 소화가 가능한,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지역의 열세를 보정하고 우세를 보정하고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여론조사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나 여론조사 못 믿겠어. 믿어주세요. 출구조사는 잘 맞췄는데, 사실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밖에 5% 밖에서 그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가 진짜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딱 붙어 있는 여론조사는 좀 적었고요. 근데 거의 마지막 여론조사는 간략히 네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지금 뭐 주 기자께서 큰 소리를 빵빵 쳤으니까 여론조사는 좀 대답은 해야지. 네. 먼저 KSY. 또 수치까지 또 다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핵심은 해야죠. 네. 3월 4일 5일 이틀간 조사했고요. 이재명 47.0. 네. 잘 들으세요. 윤석열 46.5. 네. 0.5%포인트 차이예요. KSY는 근접했어요. 근접한 여론조사는. 그런데 이재명이 이기는 걸로 네네. 나왔으니까 자, 뭐 0.5지만. 네. 자, 이건 이건 응답률 11.3%고 3월 4일 5일 이틀간 했고요. 한국갤럽 7일 8일 이틀간 했습니다. 여기는 1000 샘플이 아니고 성인 2199명. 이재명 44.4,
윤석열 52.0. 그렇죠. 차이가 좀 났죠. 네. 심상정 2.5. 이거는 비슷했어요. 같은 기간에 리서치 뷰 1000명 대상 조사했습니다. 이재명 44.5, 윤석열 52.1. 여기도 역시 차이가 났어요. 7.6 차이니까 오차범위 바뀌죠. 리얼미터 7일 8일 이틀간 조사했고요. 유권자 3,000명. 그래서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8%포인트인데 이재명 46.5, 윤석열 50.2. 네. 3.5 여기는 오차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네. KSOI 조사는 0.5% 그러니까 거의 맞췄는데 당나게 들렸네요. 그러니까 JTBC처럼. 아니 JTBC 글로벌 리서치 출구 예측 조사가 비슷한 거죠. 네. 네. 그런데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차이가 더 나는 조사는 많았지 않습니까? 많았어요. 많았죠. 심지어 여의도 연구소 여의도 연구원 거기도 났다고 그랬고. 국민의힘에서는 10% 네. 더 차이가 이준석 난다고 대표가 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투표일과 그 2, 3일 전에 마구 돌아다니는 통에 더 혼란만 부추겨가지고 예. 막상 출구조사 결과를 보니까 사람들이 으악 뭐야 이거. 예. 저거 출구조사 이번엔 틀린 거 아니야? 사전 투표율도 높았는데 그래서 더 밤새 새벽까지 가게 됐던 거죠. 자, 2030 이대남을 집중 공략한 국민의힘 그러나 이대녀 그리고 2030 여성들은 연대로 투표로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읽어봐야 될 대목이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첫 번째로는 그러면은 갈라치기가 잘 된 거냐? 갈라치기는 해서는 안 되죠. 네. 우리가 원하는 건 남녀 구분하고 또 성별로 구분하고 연령대별로 구분하고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은 것과 선거에서 효과가 있었느냐. 저는 투표 결과는 20대 30대 여성들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2030 필요할 때 2대남 3대남으로 묶어서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윤석열 후보의 그거는 이준석 대표가 효과적이고 전략적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걸 도덕적으로 본다면 갈라치기 인셈인 그런 전략이 과연 옳으냐 그러냐. 근데 선거는 이런 거거든요. 옳고 그런 게 아니라 강하냐 약하냐. 아니 근데 이대남을 해서 표를 얻었을지는 몰라도 네. 이대녀에서 더 많이 잃었잖아요. 그랬죠. 반발이 결국 결집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 빼먹기에는 꽃감이 좋더라고. 네. 이준석 전법으로 처음에 이대남 여가부 폐지 이런 걸로 재미를 좀 봤는데 여론조사에서는 봤어요. 처음엔 봤어요. 네. 1월 초까지 네, 2월까지도 여론조사에서는 분명히 봤고 예. 그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뒤늦게 여성들이 조직화, 집단화 움직임을 마지막에 표로서 보여준 것 같아요. 3779님께서 기존 네. 페미 정책이 이만큼이나 2030 남성을 등돌리게 하고 잘못됐다는 걸 시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기존 정치권도 젠더 갈등 제대로 조율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네. 네. 아니 그 우리가 세대 조사를 해보면 20대 30대 남성들의 마음도 헤아려져요. 왜냐하면 상박이거든요. 상대적 박탈감. 상박은 또 어디서 나왔어요? 이건 또 용어 상박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학력 단절이 되잖아요. 군은 군대를 가니까. 그래서 네. 윤석열 당선인의 병사 200만 원 월급 이게 상당히 솔깃했던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법 있었다 그러대요. 그러니까요. 그 군인들은 네. 데이터에 안 잡히는 거야. 여론조사로도 그렇죠. 안 되고 네. 사전 저기도 안 잡히고 네. 그런데 군인이 한 몇십만 명이죠. 아니, 군인들도 휴대폰 있잖아요. 근데 아니 그거 뭐 늘 쓰는 건 아니잖아. 업무 저녁에만 시간에는 좀 전화 주고 못 받잖아요. 못 봤어요? 네. 아, 그렇구나. 그렇죠. 아, 그 군인들이 있었대. 또 안 네. 잡히는구나. 네. 200만 원. 제 친구 중에 아들을 군에 보내는 친구가 그 말을 하더라고. 그런 데가 있었구나. 그럼요. 200만 원 그건 참 100만 원만 받으면 좋겠다. 아, 그렇습니까? 2565님께서 지역 감정으로 선거를 치르려는 정치인은 이제는 없네요. 더해서 세대 성 갈라치기 정치인들만 기승을 부리고요. 그래서 정치가 좀 퇴보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건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주진우 진행자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이번 대선에서 호남에서는 이재명 후보 몰표 또 영남에서는 윤석열 후보 몰표가 나니까 지역 감정이야 뭐야 또 이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건 지역 감정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특정 단일화가 그렇죠. 불러낸 역효과라고 예, 봐야겠죠. 그것도 있고 역풍도 있고 또 이번 대선이 꼭 이겨야만 되는 죽고 사는 문제가 돼버렸잖아요. 아, 그러다 결집이 보니까 엄청났어요. 예, 그 결집의 의미지 우리가 87년에서 97년 사이에 이때 지역 선거는
왜냐하면 영남 사람들이 호남에 대한 편견이 있었잖아요. 또 호남 분들은 영남에 대한 편견이 있었고 그때의 대결 구도하고 지금의 예. 지역에서 결집한 건 다르다는 이 거죠. 문제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양강 후보 또는 이번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이 지역색을 조장하거나 그걸 이용하거나 자극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완화를 겉으로는 완화를 효소했는데 그 기습적이고도 정치 희화화이자 허탈감을 폭증시킨 단일화 때문에 호남 사람들이 뭉쳤고 위기감을 가져서 네. 사전투표로 나타나니까 그거에 자극을 받아서 영남 측에서도 결국은 결집이 됐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동쪽은 다시 빨간색, 서쪽은 파란색이 돼서 지역 감정처럼 보이는 것이죠. 아, 그렇습니까? 서울 괭이님께서 2030 여성들이 이준석 대표 보기 싫어가지고 어거지로 민주당에 표준 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정원조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반발로 뭉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이렇게 또 갈려요. 아무튼 갈라치는 것을 드러내놓고 자기 브랜드 선거운동의 브랜드 정책의 브랜드로 삼는 건 이건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는 그렇죠. 아주 그리고 그 후과를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혐오는 절대 그러니까 이번 성공할 수 없습니다. 대선 결과를 보더라도 지나칠 정도의 정치적 양극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0.73%포인트 차이의 최소 득표차라는 것도 너무 갈라진 거예요. 양쪽 1600만 명씩이 이렇게 딱 그러니까요. 결집해 있어요. 1대 0.999더라고. 네. 한 사람 대 0.999. 그러니까 이게 무슨 첩혈 쌍웅도 아니고 네. 지나친 거죠. 알겠습니다. 첩혈싸움까지 나왔습니다. 아무튼 승자가 독식합니다. 네. 윤기내 자님께서 여론조사 질문이 너무 많이 정치 고관여층 아니면 응답을 잘 못하겠어요.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아무튼 여론조사 기관이 좀 난립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난립도 있고 언론사들이 여론조사 횟수를 빈도수를 좀 줄이더라도 샘플을 5,000 내지 10,000 샘플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그리고 응답자가 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그렇죠. 그걸 가지고 수준까지를 어떻게 하기는 쉽지 않죠. 응답자의 확률, 응답하는 확률. 응답 확률. 네네. 수신 확률. 네. 그거는 최대 연속 콜백을 여러 번 하고 샘플을 확 키우면 그렇죠. 정확도가 좀 허용 오차도 많이 떨어지고 이번 출구조사는 쉽게 말하면 아까 저 배 소장 얘기 들어보니까 의미 있는 투표구 중요 투표구를 샘플로 딱 해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지역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지. 또 전체 투표소 중에서 거기서 또 샘플을 그리고 표본을 샘플 피조사자가 73,000명이라며. 그럼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요. 샘플이 크니까 또 정확하죠.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데요? 네. 많이 들어갑니까? 엄청 들어가죠. 이번에 뭐 60억 썼다는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에만 출구조사에만 60억 들어갑니까? 네. 방송 3사는 그걸 나눠서 내니까. 감당하니까. 네. JTBC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60억을 혼자 썼다니까. 아, 그래요? 지난번에 그 방송 3사 60억 설이 있어요. 내가 설일 영수증을 본 거예요. 건 내가 설일 영수증을 거예요. 본 건 아닌데 60억은 너무 많아. 아니야. 통상 지난 대선 때 각 방송 3사 공중파 3사가 20억 상당씩 부담했다는 얘기는 그때 내가 취재로 확인을 했었어요. 네. 그렇다면 1억만 주세요. 네. 1억이요? 아니. 배 소장이 할 거야? 네. 5만 원 드릴까요? 5만 원. 5만 원. 5만 합니다. 2907님께서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40, 50대들은 왜 항상 투명 인간일까요? 이 얘기 나오는데요. 그런 이유는 40, 50대의 정치적 성향은 대체적으로 뚜렷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 대선에서도 40대는 대체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추세도 나타났고 50대가 흥미로운 게 50대가 선거 초반인 지난해 이제 10월 11월에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구도가 비슷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는 추세인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어제 이제 오늘 아침까지 KBS 개표 방송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K터치를 통해서 소개된 내용이 뭐냐면 지난 17년 대선과 비교를 해보면 40대 투표율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약 한 5%포인트 가량. 그런데 항상 40대는 이들이 대체적으로 전 객관적인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 성향이 강한 40대에서 투표율이 낮아졌다. 이것도 이 후보의 최종 득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네. 그렇죠. 정재영님께서 부동산 정책만 성공했었어도 민주당 편이지만 많이 아쉽습니다. 그럼요. 지방에 두 채만 있어도 세금 늘까 봐 조마조마합니다. 자, 60대 70대
몰표를 줬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그럼요. 네, 그럼요. 이 부분 분석해 주십시오. 그거는 뭐 결집이 된 충분히 거죠. 예견됐던 거고요. 그 60대 이상 분들, 특히 70대 이상 분들이 역대 대선에서 보인 투표율에 비하면 결코 놀랄 투표율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표 응집도 역시 새로운 것도 아니고 대단했습니다. 네. 네.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그 한참 피크였던 때에 비하면 투표율이 조금 내려간 점도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 서울 같은 경우 저는 지금 전국적으로 약 계산하기 좋게 25만 표 졌지 않습니까? 이재명 네. 후보가. 네. 그게 어디서 나온 서초, 강남, 송파, 용산 그리고 성동구 일부 집값 비싼 곳. 네. 종부세 물고 재산세나 양도세 비싸서 부동산에 발이 묶인 분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계신 곳. 거기서 진 표가 25만 표예요.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광희 소장님이 정말 중요한 그 지표를 가져왔는데 보통 우리가 강남 강북으로 이야기를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마포, 용산, 성동도 뭐 용산은 제외되겠네요. 건영세 선대본부장이니까 상당히 선전하거든요.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그런데 이제는 부동산 때문에 노른자위 땅이죠.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 이쪽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당선인이 더 많이 얻게 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제가 지금 불러드린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성동구가 윤석열 후보 서울의 평균 득표율이 50.6%인데 그걸 네. 상회하는 곳들이에요. 네. 많이 상회하더라고요. 네. 4419님께서 아니 여성 이야기가 하루 종일 이어집니까? 투표율 별 차이 없는 남성들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애초부터 결집했겠습니까? 주진우 진행자님 중립을 지키세요. 남성 여성이 아니라 페미니스트 마초가 아니라 인간에서부터 시작하면 될 일입니다. 제가 인간에서부터 했는데 그게 부족했습니까? 4419님 저희 애청자분이신데 여성과 남성을 계속 구분해서 얘기하는 것도 이제는 네. 좀 그것 지양해야 자체가 된다. 차별로 네. 보일 수 그렇죠. 있는 점은 이제는 좀 있죠. 지양해야 되고 네. 서로 간의 오해와 갈등도 아까 박지원 씨가 말한 대로 네. 공론회장에서 더 많이 이야기돼서 이제는 좀 치워야 될 과제인데 그럼요. 이제는 치워야 될 과제인데 이번 대선의 중요 이슈로 올라온 것 자체가 조금 너무 안타까워서 100% 동의하는데 네. 오늘은 리뷰하는 자리니까 네. 한 번 정도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오죽해야 우파의 싱크탱크이자 뭐 스피커임을 자처하는 전원책 변호사조차도 국민의힘이 구사했던 젠더 이슈 선거 운동은 실패했다고 본다. 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국민의힘에서도 거의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포위로는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번 선거에서 정치권이 이런 것을 야기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경고를 해야죠. 그렇죠. 네, 그런 지적입니다. 네, 누구 편을 가르자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럼요. 제가 여성 편을 들었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오늘 혼나시네. 네, 자주 혼나요. 정치자들한테는 저는 혼나야 된. 알았어요. 뭐 항상 혼나는 거 뭐 괜찮습니다. 지적해 문매를 주십시오. 맞으시는 게 행복한 거예요. 네, 물론 너무 많이 맞으니까요. 맞았죠. 네, 네. 자 이것도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무효표의 의미. 무효표 많이 나왔어요. 네. 저는 좀 짚고 넘어가 주시죠. 알고도 찍고 모르고도 찍고 의도적으로 찍은 것도 있다고 봐요. 의도적으로 어떤 표가 그 제가 단일화 아는 일종에 분한테 항의하는 거지. 네, 제가 아는 분은요 1번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찍은 사람의 표를 본 아이고. 적이 있다고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후보들에 대해서 모두 다 마음에 안 드는 것에 항의의 표시로 그렇게 한 것도 있고 그렇죠. 안철수 단일화에 대해서 절대 동의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사람 중에는 정말 찐 안철수 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0만 표쯤 나왔어요. 30만. 무효표가. 뭐 엄청 많이 나온 거죠. 1, 2위 표 차이 25만 표보다 큰 건데 그렇죠. 제가 찾아봤더니 DJP 때 네. 40만 표쯤 나왔더만. 그때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없었어요. 없었죠. 그 뒤로 굉장히 무효표가 줄다가 네. 요번에 지난 대선에 2배가 넘어 지금. 아, 그러면 DJP 그것도 단일화. 이번도 단일화. 단일화. 네. 예. 단일화의 실망. 그렇습니다. 실망 내지는 이게 반반. 빨리 결정이 되면은 무효표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늦깎이로 결정이 되면은 무효표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네. 부작용이 있었던 게 기습적으로 늦게 선거일에 임박해서 하다 보니까 반발 심리도 폭풍적으로 컸고 네. 기표용지에 아니 투표용지에 사퇴가 인쇄가 안 되니까 뭐 그래서 생긴 무효표도 나오는 것이고 네. 아무튼 그 전에 결선 투표제를 통해서 그럼요. 단일화라는 것으로 더 이상 정치권이 횡행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귀한 시간이니까 네. 저는 결선 투표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 민주당에서 결선 투표 그 정치 개혁안으로 내놨으니까 어찌 되는지 네. 보자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다가 오늘까지 네. 공격하다가 갑자기 그 다음날 아침에 손잡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은 조금 국민들한테 좀 보여주기가 정치인의 말이 얼마나 가벼워집니까? 그 부분도 좀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게 예? 손가락 잘라버리자 그런 말을 했잖아요. 네. 얼마나 집단적인 자학입니까? 김명림님께서 인주가 잘 안 되더라고요. 투표하는데 제 투표가 한 표가 잘 행사될까 걱정이에요. 칸이 작았어요. 네. 인주가 안 돼요.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선관위에서 조금 좀 새겨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이경 네.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중앙선관위 논란이 적지 않은 파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챙길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칸 문제. 네. 칸 좀 키울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기도 지역의 사전투표 숫자가 좀 모자랐다. 네. 저는 이런 걸 유권자들을 위해서 좀 더 파격적으로 전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경희님께서 정치인들이 혼나야지 아니 왜 주기자가 혼나요 얘기하는데 아무튼 성별로 여혐 정서로 이렇게 선거를 치는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말씀 드리고 지나갑니다. 저를 혼내도 좋습니다. 저 혼내는 거 잘 듣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은 저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정권 교체 기수가 돼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 가장 큰 중요한 과제는요. 윤 당선인은 여의도에 빚진 것 별로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바꾸려고 맘만 먹으면 고치는데요. 1번 양극화 해소의 주춧돌 정도는 5년 임기 동안 하나 놔주십시오. 네. 2번 갈라치기 포기 선언하십시오. 통합과 정치 개혁에 꼭 나서 주십시오. 네. 소장님, 배 소장님. 저는 똑같습니다. 저는 좀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윤석열 후보가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은 소통입니다. 네. 여소야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다음 소통. 이 소통을 통해서 통합을 하고 네. 저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결국 우리 국민이 검찰이냐 검찰이 아니냐 또는 부동산 이슈냐 부동산 이슈가 아니냐 네. 이걸로 더 이상 나눠지면 곤란하죠. 보수이기 때문에 또 남북 문제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또 나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도 조금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여론조사 회사들은 네. 당분간 쉽니까? 아니요, 바로 달리죠. 쉬어야죠. 쉬어요? 조금 쉬시겠습니까? 좀 쉬어야죠. 무슨 일이 있어도. 지방선거에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뭐 나중에. 네. 아니 이 소장님께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쉬실 텐데 네. 회사는 계속 돌아갈 거예요. 여론조사 회사는 항상 바쁩니까? 이렇게 선거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 이 리서치에서 선거가 차지하는 비중은 뭐 많아야 5에서 10%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하 그 미만일 겁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기업 다른 조사는 왜냐하면 공개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메이크머니나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정치조사는 실은 비중은 크지 않아요. 그래요? 네. 소장님들 그 고급 인력들이 또 방송에서 나와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도 이렇게 또 경제적으로는 또 큰 그거 아니죠? 네, 사실 아주 고급은 아닙니다. 오늘 뭐 마지막이라고 왜 이러십니까? 아니에요. 네. 네. 오늘 마지막 아니잖아요. 아니죠. 여론과 네. 민심은 계속 읽어야지요. 계속 읽어야 됩니다. 네. 이강윤, 배종찬, 이강윤 소장님, 두 소장님 선거 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땡큐. 네, 감사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돌발 퀴즈